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특히 목소리가 듣기 싫으셔서 의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보시자마자 많은 분들이 제 넥타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프라다에서 공식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세계 교류의 날에 간다고 했더니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사진을 샀는데 도저히 언제 해야 될지 타이밍을 모르다가 그래도 이 세계 교류의 날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축제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토론회라고 해서 꼭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으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한번 해야지 하고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넥타이 그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네. 진짜 행복하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뭐 교회 목사님이랑 하실 말씀을 제가 하냐면 세계 교회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해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무언가에 날이 있다라고 하는 국가가 정해진다, 혹은 뭐 세계 국제적으로 정해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조금만 일하셔도 장관 상 받을 수 있어요. 뭐 얼마 안 하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계속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날과 함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장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 토론회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가짜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자료들은 공개적인 자료라고 보시고 제가 보여드린 비공개적인 자료들은 사실 사진들이 다 제가 뭐 이 저작권을 허락받고 올리는 사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이해를 좀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을 받았던 것은 국외 정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향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었고 또 국지부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글로벌 토바코 레귤러터리 포럼이라고 하는 GTRF라고 부르는 전 세계 담배 규제 정책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물론 뭐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에 지난 4월 마지막 주 아니고 20일에서 21일이 아니고 마지막 주입니다. 이거는 있던 히스토리고요. 마지막 주에 다녀와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 공유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글로벌 레귤러터리 포럼은요, 2017년 4월에 캐나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7개의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뭐 글씨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전 세계 담배 규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정책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실행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7차 총회가 지난 2023년 4월 25, 27일 날 진행되었고 제가 복지부와 또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 회의에 3차, 4차, 6차, 7차에 걸쳐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자, 그다음 있었던 얘기들은 뒤에 가서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제 본론적으로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스위스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스위스 취리히에 박물관에 갔더니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뭐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2년도에 전자레인지가 나왔답니다. 근데 그 전자레인지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파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건강에 해롭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한 섹션에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 Y2 1988년도에 만들어진 차입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알면 나이가 많은 거군요. 모르면 젊은 거. 1995년도에는 아반떼라고 하는 차가 이 차는 잘 아시죠? 많이 보셨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정도 급 정도 돼야지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1988년도에 있었던 소나타 아반떼와 비교해 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과연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예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그걸 계속해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8년, 95년 소나타2나 아반떼와 같은 그런 제품을 관리했던 법으로 예를 들어서 소나타2가 뭐 최고 속도가 200km 난다고 하면 테슬러 모델 S가 0-100 6초 미만이고요. 최고 속도가 322km입니다. 88년도에 있었던 소나타 규제하는 교통관리 관련된 법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와 관련된 법으로 과연 2023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이 뭐랄까 스피드 리미터이고요. 자동 운전도 자동으로 하죠. 그것도 그냥 우리가 88년도에 법으로 놔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뭐 옆에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 처음에 DMB가 나왔을 때 운전할 때 DMB 다 보면서 운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사고를 일으키니까 법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운전 중에 DMB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기능적으로 D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다 꺼져버립니다. 그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렌들리해서 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우리가 좋은 혜택을 주는데 88년도에 이런 내용 전혀 없었겠죠. 제품이 바뀌고 무언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담배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1988년도 소나타가 있었던 그 해에 만들어진 법과 아반떼가 만들어진 그 국민건강증진법 95년도에 만들어진 그 법을 가지고 지금의 담배 제품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사이즈 저저담배가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앉아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담배는 다 똑같아요. 지금 아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금연 광고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담배는 다 똑같아요. 다 위험해요. 근데 이제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논리로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100% 시대에서 다양한 담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리덕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싸워왔죠. 계속 나올 겁니다. 함리덕션. 텍스 어떻게 할 거냐. 제품이 다 다른데 텍스는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마케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약물질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기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담배는 다 담배일 뿐 똑같은 담배니까 똑같이 규제하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여당이니 야당이니 언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논리로서의 싸움을 하기에도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싸움들은 더욱더 치밀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편의점 얘기 나오겠지만 편의점 시트지 때문에 언론에 많이 시끄럽죠.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그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의견 하나 달라는 걸 달아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의견 하나씩 달아준 것들이 그래도 이 정책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어쨌든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외부 그 노출을 금지해라라고 하는 1995년도에 법이 있었고요.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저렇게 담배 광고들이 진열된 것이 외부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트지를 가렸던 겁니다. 저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했고 개입했습니다. 저도 제 책임에 문맥이 있겠죠. 당연히 많은 전문가들이 광고 자체를 없애야지 왜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느냐라고 하셨겠지만 어쨌든 저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길게 보이니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로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올려서 보셨겠지만 결국 저 시스템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뗄 수밖에 없게 됐고 또 다른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88년도의 모습은 과연 어땠길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면 안 됐을까요? 너무 많이 갔나요? 제가 봐도 이 사진을 찾으면서 88년도 같은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서 좀 많이 갔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하나 이 정도는 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이. 이런 상황에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에다가 담배 쫙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고 사세요라고 하는 느낌으로서의 광고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에 계산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마치 지금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담배를 많이 팔려고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트지를 붙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담배협회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안 하는데 시트지 붙이는데 담배협회에서 45억 썼대요. 근데 또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 또 한 10억 쓴대요. 아니 뭐 좋아요. 자기도 돈 많이 버니까 그건 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왜 그런 뭐랄까요?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왜냐하면 저도 인volve가 됐던 일이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않았기 때문에 또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좋은 법안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된 건 아니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모경 의원께서 올리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진열 금지 홍보 좋은 거죠. 굿. 최재형 의원이 내신 법안도 좋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이라도 당장 없앨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김수홍 의원 의실에서 낸 게 더 좋은데요. 모든 영업소에서 담배를 금지라는 법률. 지금 21대 국회 올라와 있는 법안들입니다. 오영명 의원실에서는요. 그냥 외부 규제, 노출 규제에서 없애버리자. 그냥 그 대신 금연 광고 붙이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X표 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께서 낸 건 아까 위에서 보신 거랑 비슷하니까 굿. 강기훈 의원실에서 낸 건 내부에만 전시 부착하려고 하고 외부 규제, 외부 노출을 규제하겠다. 마치 막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외부 노출 금지라고 하는 조항을 빼버리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보여도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우리가 먼저 하면 좋겠냐라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담배세 인상, 담배값 경고우리 도입,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담배제품 광고 및 한쪽 보험 금지 이 네 가지 정책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열심히 정책하라는 사람과 전문가들과 다 모여서 결과물들이 잘 나왔죠. 2015년에 담배세 인상, 2016년에 담배값 경고우리 부착, 2017년도에 금연구역 확대 그 당시에 손 못 댔던 광고 금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진열 편의점 사태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신종담배에 대한 관리와 규제 방안. 그 당시에 어떤 신종담배가 나올 것 같고 그걸 어떻게 규제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받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에서 신종담배 광고 판매 및 규제, 구매 규제, 다중담배 사용의 위험성 교육, 가양물질 첨가음식에 대한 법안 도입, 신종담배 신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흡연 제한 연령 상용 조정 등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한창 해야 될 일이지만 이미 15년도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 정책연구 결과에 다 제한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추진하는 내용들은 unfortunately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almost nothing입니다. 거의 한 게 없죠. 뭐 한 게 없다고 저기 우리 국장님 과장 계시다고 혹시 뭐 안 했잖아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똑같죠. 전문가들, 기관들, 조직들, 학회들 똑같습니다. 한 게 없죠. 우리가 신종담배라고 불렀던 제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액상형 전자담배, 오른쪽에 홀연형 전자담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이 제품들을 신종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 이 제품들은 신종담배가 아닙니다. 이미 마켓이 잘 형성되어 있고 신제품들이 3개월 뭐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담배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종담배 롯데의 기세 어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담배도 대세가 있는데요. 지금 담배의 대세는요. 연기가 나는 담배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담배에서 이제 이렇게 금연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담배 회사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기 안 나는 담배 만들겠다. 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쭉 가면 됩니다. 그러면 맞힐 수 있는데. 지금 제가 2013년도에 소개해드리는 신종담배에 대해서 쭈르륵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특성들, 뭐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방법을 쓰고 하는 부분도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공유를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올 건데 사용될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23년 판 녹는 담배, 전자식 파이프 담배, 전자식 물담배, 2023년 판 먹는 담배, 니코틴 파우치, 이쑤시개 담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지난 인도에 출장을 가서 이쑤시개 담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니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are you ready? 사진을 찍으실 분은 찍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차피 자료에 없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이 있는 분들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이 기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다고 싶으면 지금부터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2015년도에 녹는 담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 보고서에 수록했던 제목은 저렇습니다. 틱택차 아시죠? 이렇게 입이 좀 하죠. 근데 오빛이라고 하는 RJ 노즐에서 만드는 담배 제품 형태로 판매가 됐습니다. 이런 게 2015년도 판 녹는 담배입니다. 제가 근데 벌써 7년, 8년이 지났죠. 담배가 보이시나요? 뭐 그나마 살기 좀 작아서요. 뭐 여러 가지 뭐 빵을 만드는 재료 중간 안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게 보이죠? 그게 담배입니다. 제일 우측에 보시면 지금 벨로라고 하는 담배에 뭐 그냥 뚜껑을 열어서 입에 넣고 있는 투명한 사탕이 보이시죠? 담배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혹은 지역금융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니코틴 노젠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존슨앤존슨은 담배 회사를 경쟁사로 삼아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지금 담배 회사가 NRT를 만드는 날이 정말 모자랐습니다. 그냥 사실 이 제품 가지고 임상시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얘기는 NRT 됩니다.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캔디형 담배였고요. 전자식 파이프 담배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파이프 담배도 전자식이 있어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 액상형 전자담배처럼 생겼는데 이제 모양은 파이프형으로 만듭니다. 2015년에 물담배에 대한 얘기를 식용담배 개정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교육하러 다니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 학생들이 물담배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이 뭐 그렇게 흔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아직도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물담배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식 물담배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예전 모양의 물담배에서 핵상형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전자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다 들어가는 다양한 물질도 똑같습니다. 핵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물질 많이 보시듯이 지금 물담배 입장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향들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니코틴 프리라고 해서 담배가 들어있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도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분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니코틴이나 혹은 담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겠죠. 2015년도에 머금는 담배라고 해서 스누스를 그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북유럽에 가시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윗입술을 들고 잇몸과 입술 사이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당연히 연기 안 나겠죠. 그냥 하나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연기 안 나는 담배가 담배 사업법상 담배인데 금연구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까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우리의 과학적 근거는 뭐죠? 연기가 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전혀 사용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유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들이 그런 주장을 가지고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을 설득할 겁니다. 자, 2023년판 스누즈 니코틴 파우치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는 누르끼리하게 생겼으니 보기도 별로죠. 지금 나온 거는 니코틴을 고체화시켜서 파우치에 집어넣는 겁니다. 훨씬 깨끗하게 보이죠.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집을 넣어줘 볼까요? 니코틴 파우치는 현재 스누즈가 우리나라에서 한 통에 2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스누즈는 머금는 담배는 담배 잎의 무게를 달아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 제품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해야 될까요? 담배 잎이 없습니다. 니코틴이 고체 형태이고 그건 합성 니코틴일 수도 있고요. 담배 잎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세금 어떻게 부과할까요? 숙제가 많습니다. 가양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뭔가 다르다는 향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도넛이고 뭐가 담배인지 어쨌든 향을 강조하는 제품입니다. 스케트즈 좋아하세요? 니코틴 파우치의 새로운 혁명 스케트즈 스누즈를 소개합니다. 마치 제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우측에 있는 게 니코틴 파우치입니다. 밀리언즈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얘도 스누즈입니다. 스누즈 먹는 니코틴 파우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 사용하라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니코틴 파우치입니다. 왼쪽은 실제의 제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 우측은 담배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리보 좋아하세요? 하리보 맛, 거미 젤리 맛, 니코틴 파우치입니다. 레드불 좋아하세요? 레드불 맛, 니코틴 파우치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맛도 있습니다. 버팔로 윙 맛, 구운 연어 맛, 계란 맛. 캡슐이 본연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니코틴 파우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니코틴 파우치에 캡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니코틴 파우치를 쓰다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터트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손으로 터트리는지 아니면 니코틴 파우치를 이빨로 깨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캡슐 기능이 스누즈 니코틴 파우치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주식에 나옵니다. 화질이 좀 별로인데 이어보실까요? 그게 어떻게 담배일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말로 이쑤시개 쓰듯이 그냥 이빨에 꽂아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빨 사이에. 그러면 니코틴이 침에도 가서 침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침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흡수합니다. 이 제품 어떻게 마케팅하냐면 이렇게 마케팅합니다. No time for a break.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거 쓰세요. Take off with fixed tummy. 비행기 탈 때 이거 쓴다고 해서 문제 될까요? 문제 안 되죠. 뭐 써도 됩니다. 죄송한데 써도 되잖아.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까 니코틴 파우치가 비행기에서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있겠죠. 이런 사람도 원래 담배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야구 경기장에서 담배 못 핀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어쨌든 들고 와서 비했으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신종 담배들을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이 제품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1988년 95년에 만들어진 법과 규제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각 제품의 특성, 마케팅 메시지, 사용 행태, 인체 영향 등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제품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 미국의 FDA 법이 통과됐을 때 그 누구보다 비판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뭐 저는 미국에서 블란치 교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인도 출장에 가서 현재 그 FDA의 다이렉터를 하고 있는 브라이팅이라는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2박 3일 동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그 법이 10몇 년이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블란치 교수와 같이 미국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학자들 때문에 그 법이 담배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기보다는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열심히 법을 잘 만들어 가지 않았다 생각은 듭니다. 미국 FDA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현재 미국 FDA 법이 자기들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진입하려고 했던 담배 제품의 종류 개수가 담배 브랜드의 개수죠. 각 브랜드의 개수가 2,600만 종입니다. 26 밀리언 토바코 프로덕트가 미국에 어플라이를 했고 그 중에 60몇 가지인가요? 0.000% 정도만이 액셉트가 되어서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지금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지금 보셨던 제품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들이 검토가 필요하고 아마 제 다음에 발표하실 조홍준 교수님께서 이 정책에 대한 또 범죄에 대한 부분들 제안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정책을 하던 우리가 담배업계와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니코틴에 대한 규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보셨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국외 동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한 줄입니다. 사실은 뭐였냐면 담배 제품에 포함된 맛과 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플레이버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2박 3일 내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종 이 제품들에 대한 맛과 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현재 담배에 들어가는 맛과 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같이 맞추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담배업계에 대한 또 담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 분석, 대응 방안 마련, 또 대국민 홍보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담배 일회성 관리에 대한 법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현재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중에 한 번 더 논의가 될 텐데요. 여기 복지부 박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시각처 과장님도 오시고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셔서 전체 회의에 살려놨습니다. 사실은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미 법사위 이소유에 빠져서 이번 국회에서는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법이 되었을 텐데요. 그래도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현재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2월에 어떤 고객들이 들어와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야지만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이 그릇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듬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흡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금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 내용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들도요. 가서 권력 얘기하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신종담배에 대한 질문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누가 리더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복지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학자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금연 정책과 금연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결국은요 바뀌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그 역사와 그 스토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학회와 협회와 단체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